건 뭐 그래프 그리거나 방정식 풀거나 부등식 푸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새로운 공식들이 또 나와요. 어쨌든 이름이 삼각함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각형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응용 그 제목 있는 칸에 보시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뭐 이런 거 나오죠. 외워야 할 공식이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이 되는 공식들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빠르게 유도를 좀 해보자면 다시 삼각형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 여기 A, B, C 이렇게 있다고 볼 거고요. 우리 보통 삼각형 표시할 때 꼭지점은 대문자 가지고 표시를 하고요. 그 변의 길이를 나타낼 때 꼭지점에 대응되는 변,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이 A니까 요 변의 길이를 소문자로 많이 표시합니다. 요거 A, 요거 B, 요거 C 이렇게 생겼어요. 뭐 관용적으로 저렇게 쓰기로 한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뭘 그릴 거냐면 원을 하나 그려볼 텐데 외접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대충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외접원 뭔지 알죠? 이렇게 생긴 외접원이 있습니다. 외접원의 중심 우리 뭐라고 부른다? 외심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럼 원 입장에서 보면 BC라는 선분 현이고요. 요 각도 A 있죠? 요 A라는 각도는 이제 우리 원주각이라고 불렀어요. 요렇게 생긴 건 중심각이고 여기 위에 있는 거 원주각 이렇게 불렀는데 요 원주각의 특징은 BC 점 딱 박아놓고 요 A를 움직여. 그래도 그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요 각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요 녀석을 요리로 좀 내릴 건데 어디까지 내릴 거냐면 요렇게까지 내려볼 여기까지 움직여 볼 거예요. A 프라임 있는 데까지. 변 하나가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끔. 그죠? 그 말은 A 프라임 B가 뭐라는 이야기냐면 지름이다 그런 이야기고. 그럼 A 프라임 C B라는 꼭지점의 각도는 수직이 되더라. 90도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그죠? 저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건데 그러니까 삼각형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A, B, C가 있고 A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 B,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는데 일단 A 프라임, B, C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저 직각삼각형부터 보자면 원래 있던 삼각형 A, B, C랑 새로 만든 삼각형을 비교해 보면 각도 A는 변하지 않았어요. 변의 길이 A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각도 B도 변했고 각도 C도 변했고 변의 길이 B, 변의 길이 C 다 변했습니다. 그죠? 꼭지점 움직였으니까 저렇게 변했다고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비교할 수 있는 건 각도 A랑 변의 길이 A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 요 직각삼각형에서부터 뭘 생각할 거냐면 수직이기 때문에 요 각의 크기 A라며 그럼 요 변의 길이를 외접원의 지름이니까 우리 보통 외접원의 반지름은 대문자 R로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름의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R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요 변의 길이는 소문자 A가 되는 거잖아요. 요 각의 크기는 A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sin A 프라임이 뭐와 똑같냐면 2R분의 A와 같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삼각형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꼭지점이 위에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요 위에 있는 변 여기 수직이니까 2R분의 A가 sin A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A 프라임이나 A나 각도는 같을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이 sin A하고 같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이거. 이렇게 생긴 녀석이 사인 법칙이라고 우리가 본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외접원이 나와 있을 때 삼각형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유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A라는 점을 옮겨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원래 있던 삼각형에서 A가 아니라 B를 옮기거나 C를 옮겨서도 당연히 똑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리를 다 해보자면 여기서 요 2R하고 sin A하고 자리를 바꿔볼 거예요. 그럼 이제 sin A분의 A가 2R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움직이는 꼭지점을 A가 아니라 B라고 해보면 sin B분의 B라는 녀석도 똑같이 당연히 유도가 될 거기 때문에 2R 될 거고요. sin C분의 C도 당연히 2R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한 번에 쓰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sin A분의 똑같은 거 계속 쓰고 있는 거야. 눈에 익숙해지라고요. sin A분의 A랑 sin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가 다 같아요. 2R로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 식에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어. 외접원 이야기가 나왔어. 그러면 사인 법칙 생각하셔야 된다. 그 얘기고요. 또 하나는 요 등호 입장에서 보면 얘하고 같아요잖아요. 그러니까 요 등호가 하나 성립하려면 우리는 변의 길이 두 개랑 각도 두 개를 알아야 돼요. 그죠? 요만큼만 잘라서 생각하자고요. 외접원이랑 상관없이 그냥 요것만 딱 생각해 보면 변의 길이 두 개랑 대응되는 각 두 개를 알면 식이 완성이 돼요. 그 말은 저 중에 하나가 빠지면 저 식 가지고 찾을 거라는 거야. 변의 길이 두 개를 아는데 각도를 한 개만 알아. 그럼 사인 법칙 가지고 이쪽 각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혹은 반대로 각도 두 개를 아는데 변의 길이 하나를 알아?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변의 각도 두 개를 안다는 건 각도 세 개를 다 아는 거랑 마찬가지야. 어차피 다 더하면 파이니까 180도. 그죠? 아무튼 각도 두 개를 알고 변의 길이 하나를 알면 이제 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약간 이론적인 이야기예요. 왜냐면 삼각형이라는 게 맨날 30도, 45도, 60도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사인 값은 30도, 45도, 60도, 즉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뭐 이상한 각도 뭐 하다못해 뭐 15도 이런 거라도 와버리면 우리 이제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각도 두 개랑 변의 길이 두 개로 완성이 되니까 뭐 하나가 빵꾸 나면 변의 길이 두 개 알아. 각도 하라. 그럼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다. 뭐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기억은 해두세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변의 길이 두 개랑 각을 하나 알아야 돼.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사인 법칙으로 구할 건데 이 각도도 좀 눈여겨보실 게 변의 길이 A, B를 알잖아요. 그럼 각도는 A나 B 중에 하나를 알아야 돼요. C가 아니고. 다시 삼각형 와서 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거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A야. 요 사이에 끼어있는 각은 C예요. 근데 얘를 알아가지고 될 게 아니라 요 변에 대응되는 각이나 요 변에 대응되는 각을 알아야 돼. 그래야 사인 법칙이 완성돼요. 이해되죠? 변의 길이 두 개랑 끼어있지 않은 각을 알면 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혹은 각도 두 개라는 건 사실상 각도 세 개나 마찬가지예요. 각 세 개를 알고 있을 때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때도 사인 법칙 변의 길이 하나를 알고 있어. 나머지 변의 길이 하나를 구할 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외운다기보다 그냥 식을 완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 중에 하나가 구멍 나 있으면 저걸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좀 이따 할 코사인 법칙이랑 비교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디 메모되어 있는 거 없나? 코사인 법칙에는 이런 멘트가 써져 있는데 사인 법칙엔 잘 안 보이네요. 그 158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풍산자 비법이라고 써 있죠. 거기에 이제 사인 법칙 써 있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대변과 대각이 주어진 경우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대변이라는 건 마주보고 있는 변, 대각이라고 있는 건 마주보고 있는 각.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 소문자에 있는 변의 길이 대문자에 있는 각도 이야기잖아요. 얘네 둘끼리가 서로 대변이면서 대각이다라는 거야. 그죠? 알파벳 같은 애들끼리 세트로 나와야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 정도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하나 더 요거 많이 쓰는 거 언제 많이 쓰냐면 이렇게 등호를 하나 더 확장해서 요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가 다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에 들어있는 A, B, C의 비율이랑 분모에 들어있는 sin A, sin B, sin C의 비율이 똑같더라 라는 거야. 그죠? 그냥 다 등호로 연결된 유리식이기 때문에 분자에 있는 비율이 분모에 있는 비율이랑 같아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 간혹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각도 ABC하고 같은 건 당연히 절대로 아니에요. 각이랑 상관 있는 게 아니라 각도에 해당하는 사인 값이랑 상관이 있는 거라고요. 변의 길이는 사인 값이랑 같은 비율을 갖는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사인 법칙이고요.
말한 김에 문제 하나 보고 갈까요? 363번. 363번 보시면 참 변의 길이가 A가 6이고요. 또 각도 A는 120도, 각도 C가 30도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C의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인 법칙밖에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을 쓰는 거지만 뒤에 가서 다른 거 다 배우고 나서 볼 때도 A랑 A가 나와 있잖아요. 얘네들이 매칭이 되니까 사인 법칙을 쓸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되고 물어보고 있는 것도 하필이면 요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인 법칙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인 A분의 A랑 사인 C분의 C가 같은 거다. 요거 이용하겠다는 거고 사인 A는 사인 120도입니다. 사인 120도는 얼마죠? 사인 120도는 예각으로 바꾸면 뭘로 바뀌죠?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할까요? 사인 120도는 180도에서 60도 뺀 거야. 그죠? 파이 마이너스 60도라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60도는 뭐랑 똑같아? 그냥 사인 60도랑 똑같겠죠. 2, 4분면에 있는 y좌표니까. 그죠? 그래서 사인 120도에 해당하는 값은 사인 60도랑 똑같다고요. 사인 60도는 또 얼마인데? A는 6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인 C는 사인 30도네요. 사인 30도는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1차 방정식 푸시면 해결되겠죠. 그죠? 그림을 왜 그려? 120도 그림 그릴 수 있어? 그림을 왜 그려? 그림 그리는 거 아니고 그냥 식에다 넣으면 나오는데 왜 그림 왜 그려? 2번도 마찬가지겠죠? 변의 길이 AB 나와 있고 각도 A 나와 있고 물어본 건 각도 B잖아요. 매칭이 되는 애들끼리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굳이 그림 그리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죠. 당연히. 365번. 삼각형 하나 나와 있는데 외접원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라고 되어 있어. 외접원 반지름 길이가 나오면 10중 8구는 사인 법칙이에요. 외접원 반지름은 사인 법칙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인 법칙 쓰라고 알려주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접원 반지름이 6이고 각도 A가 60도일 때 A 물어봤어요. 사인 법칙 다시 기본적인 사인 법칙 원래 어떻게 생겼었던 거냐면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 모두가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예요. 반지름 아니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물어본 게 외접원 반지름 나와 있고 각도 A 나와 있고 소문자 A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 집어 넣으면 그냥 바로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외접원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이란 이야기고요. 367번. 이것도 우리 유리식 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을 텐데 A 더하기 B 나누기 7하고 B 더하기 C 나누기 8하고 C 더하기 A 나누기 9하고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물어본 건 사인 A와 사인 B와 사인 C의 비율이지만 이거 뭐랑 똑같은 거라고 그냥 A, B, C의 비율과 같은 거라고요. 변의 길이 A와 B와 C의 비율 찾으세요 인 거지. 그럼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었나요? 뭐 그래도 되고 K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그럼 A 더하기 B는 7K, B 더하기 C는 8K, C 더하기 N은 9K 다. 그죠? 그럼 이제 약간 특수한 형태의 연립방정식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A, B, C의 비율만 찾으시면 되죠. K로 나타나 있을 텐데 뭐 그 중에 한가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2번 보시면 뭐라고? 각 A, B, C가 1대 2대 3이에요. 그럼 변의 길이가 1대 2대 3이냐?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 얘는 지금 각의 크기가 1대 2대 3인 거니까 이걸 우린 뭘 찾아야 돼요? 실제 각도 찾아서 사인의 비율을 찾아야 돼요. 그죠? 다 더하면 180도인데 각의 크기가 1대 2대 3이라는 건 실제로 몇 도라는 얘기야? 그죠? 180도를 6개로 쪼개서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1대 2대 3 다 더하면 180도, 30도, 60도, 90도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되죠? 그래서 그걸로 사인의 비율을 찾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게 우리 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 녀석이고요. 바로 이어서 코사인 법칙도 가볼 텐데 지금 책에는 코사인 법칙이 하나 써 있거든요. 근데 원래 코사인 법칙이 2개예요. 2개인데 그리고 책에 있는 게 이제 2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1 코사인 법칙은 요즘엔 잘 안 해요. 실제로 쓸모가 없어서 잘 안 쓰거든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특수하다는 표현도 좀 그래. 그냥 한정되어 있어요. 그걸 쓰는 기계. 그래서 오늘은 생략하고 보통 내신하는 기간이면 시간이 넉넉하니까 할 텐데 우린 뭐 책에 있는 것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 나오는 건 보통 이야기하는 이 법칙이에요. 코사인 제2 법칙. 아무튼 그 녀석 유도를 좀 해보자면 이런 건데 또 다시 삼각형. 변의 길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요 A에서 수선을 떨어뜨려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변의 길이를 H라고 볼 거고요. 뭐 요거 여기를 X, 여기를 Y,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여기가 Y라는 소리예요. 여기가 X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뭐 사인 코사인 가지고 H하고 Y를 좀 나타내 보면 요 각도가 C니까요. B분의 H 하면 사인 C예요. 직각삼각형이니까 이해되죠? 빗변하고 높이니까 사인 C라고요. 즉 H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B 사인 C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Y는 B분의 Y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B분의 Y 누가 될 거냐면 코사인 C예요. 그러니까 이제 Y를 B 코사인 C라고 할 건데 그럼 여기는 X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체 A에서 Y를 뺀 거라고 봐요. A에서 Y를 뺀 거야. B 코사인 C를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누구를 보냐면 왼쪽 삼각형 봐요. 이것도 어쨌든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죠? 그게 이제 피타고라스 생각하는 거예요. C의 제곱은 X제곱이랑 H제곱을 더한 거잖아요. 근데 X가 누구냐 하면 요 녀석이래요. A-B 코사인 C. H는 누구였냐 하면 B 사인 C. 그래서 요 녀석을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일단 맨 앞에 A제곱은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그 다음에 B제곱 코사인 제곱 C. 요거는 B제곱 사인 제곱 C. 그럼 요거 두 개는 합치면 뭐 돼요? B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B제곱 사인 제곱 하면 그냥 B제곱. 그죠?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 더하면 1이잖아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더하면 그냥 B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보면 C제곱이라는 건 여차저차 정리를 하면 A제곱이랑 B제곱이랑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야. 요 녀석이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알파벳의 순서는 막 바꿔도 상관없겠죠. 제가 지금 A에서 수선을 떨어뜨려서 그런데 B에서 떨어뜨리거나 C에서 떨어뜨려서 똑같이 유도할 수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알파벳의 위치는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알파벳 순서대로 다시 좀 써보면 이런 거라고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요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기억해야 돼.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 약간 피타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피타고라스 아니고요. 요렇게 또 보면 약간 완전 제곱식처럼 생겼는데 완전 제곱식 아니고요. 해서 코사인 2법칙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피타 아니고 완전 제곱식 아니고 코사인 2법칙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녀석은 아까 사인 법칙하고 비교해보면 식 하나가 완성되려면 요 첫 번째 거 볼까요? 변의 길이 ABC를 다 알아야 되고요. 각도 A를 하나 알아야 돼요. 얘도 변의 길이 다 알고 각도 하나를 알아야 돼요. 얘도 변의 길이를 다 알고 각도 하나를 알아야 돼요. 그죠? 아까 사인 법칙 생각해보면 힘들어? 사인 법칙 생각해보면 변의 길이 두 개랑 각도 두 개를 알면 식이 완성이 됐어요. 혹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어도 되고 근데 그 외접원은 좀 뒤로 빼고 삼각형만 생각해보면 변의 길이 두 개, 각도 두 개를 알면 사인 법칙이 완성됐다고.
코사인 법칙은 변의 길이 3개랑 각도 하나를 알면 이제 완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변의 길이 중에 하나를 몰라. 하나를 찾고 싶어. 그러니까 변의 길이 2개랑 각도가 하나 나왔어. 그럼 얘 쓸 수 있어요. 아까 사인 법칙도 변의 길이 2개랑 각도 하나가 나오면 쓸 수 있다고 그랬어. 그지? 근데 보통은 자, 사인 법칙 아직은 외워지지 않았을 테니까 써드리면 여기서 이제 요거 2개를 보는 거였다고요. 보통은 사인 법칙 같은 경우엔 각도를 A를 알고 B를 알았으면 아니 각도 A를 만약에 알고 있고 변의 길이 2개가 나와 있는데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 구할 수 있는 건 나머지 각도 하나거든요. 주어진 게 무엇이냐를 보자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풍산자 비법 거기서 본 것처럼 대각이랑 대변이 세트로 주어져야 사인 법칙을 주로 써요. 변의 길이 A랑 B가 주어진 상태에서 각도 C가 주어지면 얘를 잘 안 쓴다는 거야. A, B가 주어져 있는데 각도 C가 여기 있으면 등호가 너무 많잖아요.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얘는 변의 길이 A, B가 주어진 상태에서 각도 C가 주어져야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물론 아니 A, B랑 A가 주어지면 못 쓰나요? 쓸 수는 있지.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변의 길이 A랑 B가 나와 있고 각도 A가 나와 있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으면 그냥 C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이 2차 방정식 풀면 변의 길이 C도 찾을 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찾아보면 하나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와요.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변의 길이 2개랑 각도 하나가 나왔을 땐 얘도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는데 사이에 끼인 각이 아니라 얘처럼 대응되는 각이 나왔으면 사인 법칙을 주로 쓰고요. 얘처럼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나오면 코사인 법칙을 주로 쓴다. 그런 이야기예요. 변의 길이 2개에 끼인 각이 나오면 코사인 법칙, 변의 길이 2개에 대응되는 각이 나오면 사인 법칙. 한 80% 정도의 적중률로 해서 안 되면 이제 다른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서 여기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이제 여기다 넣는 거고요. 끼인각 나오면 얘는 보통 다 쓰고요. 얘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각 변의 길이 2개랑 사이에 끼인각 나오면 쓰는 건데 반대로 변의 길이 3개가 나온 상태에서 각도 찾을 때도 당연히 이 녀석을 쓸 수 있겠죠. 어차피 이렇게 해야 완성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겨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생겨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변의 길이 3개 나와 있을 때 코사인 A나 코사인 B나 코사인 C를 이 녀석 가지고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다 책에서 해놓거든요. A, B, C에다가 아무거나 넣어서 코사인 A를 찾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고요. 코사인 A는 이라면서 요것만 이제 넘기고 뭐 나누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분모에 누가 들어가냐면 2BC 분의 B제곱 C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아이 그거 뭐 어차피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오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세요. 2개 다 외우는 겁니다. 어차피 살짝 변형한 것에 불과하지만 둘 다 외우세요. 둘 다 너무너무 자주 쓰이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번 여기다 넣어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코사인 B도 마찬가지. 알파벳의 위치만 바꾸면 돼요. 지금 B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B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B는 한 번만 쓸 거야.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한 번만 쓰는 거라고요. 원래 코사인 법칙에서 또 보면 B제곱을 찾을 때 나머지 애들의 제일 마지막에 B 한 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코사인 B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코사인 C를 찾을 때도 C를 찾고 싶은 거니까 아닌 녀석들이 왕창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에 C제곱 혼자 부호 반대로 해서 한 번 나온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 변형한 거니까 이 정도도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159페이지에 보시면 159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박스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되어 있죠. 칠판에 써 있는 거 2개 다 써놨어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2개 다 외우도록 하시고요. 그 밑에 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써 있는 표 보시면 이제 언제 쓰는지를 대충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사인 법칙은 동그라미 1번 마주보는 각과 변이 연관이 되고요. 또 외접원이랑 연관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각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똑같은 알파벳끼리 나와야 사인 법칙을 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 옆에 코사인 법칙 보시면 두 변이랑 끼어 있는 각
그냥 대응되는 각이 아니고 끼어 있는 각이 있을 때 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몇 개 보자고요. 1분 시간 줄 테니까 외워. 연습장에 쓰든 손바닥에 쓰든. 다 됐으면 369번. 삼각형 ABC 나와 있고 변의 길이 하나, A가 2, 변의 길이 또 하나, B가 나와 있고요. 각도 120도가 나와 있어요. 주어진 게 뭐냐면 변의 길이 두 개랑 각도 하나인데 저 각도가 끼어 있는 각이죠. 알파벳 보면 알 수 있잖아. 그지? A에 해당하는 각도나 B에 해당하는 각도가 아니라 요너 둘 사이에 껴있는 게 C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뭘 쓸 수 있다?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게다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또 C의 값을 찾아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변의 길이 C 찾으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법칙 외우고 있는 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피타 아니고 완전 제곱식 아니고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쑥쑥쑥 집어넣으시면 되고 코사인 120도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120도면 2, 4분면이잖아요. 코사인은 X좌표니까 음의 값을 갖습니다. 그죠? 그래서 180도에서 60도 뺀 거잖아. 파이 마이너스 60도인데 2, 4분면이니까 음의 값을 갖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너 산수하시면 되고요. 371번. 얘도 보면 변의 길이 A가 나와 있고 변의 길이 B도 나와 있고 변의 길이 C도 나와 있어요. 요거 가지고 각도 A를 구해보세요거든요. 변의 길이 3개의 각도 물어봤으니까 우리 뭐 생각한다고요? 역시나 코사인 법칙 생각한다고요. 이거. 그래서 이제 물어보기를 각도 A를 물어봤으니까 얘를 찾아보면 되는데 요거 한번 찾아보면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분모는 2BC니까 8 루트 3분의 분자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뭐야? 2분의 루트 3인가 보다. 그래서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고 다행히 우리가 아는 값이야. 그죠? 그러니까 저거는 A의 각도를 찾을 수 있죠. A가 몇 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운 좋게 아는 값이 나와서 그런데 봐봐. 이렇게 더럽게 생긴 녀석을 연산한 결과가 맨날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혹은 뭐 마이너스 달린 거가 나오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의 길이 3개만 딸랑 주고 야, 이 삼각형이 누구인지 찾아봐. 삼각형을 풀어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집도 있거든요. 삼각형을 풀라는 건 변의 길이 3개랑 각도 3개를 다 찾으라는 거예요. 삼각형은 변의 길이 3개랑 각도 3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를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게 삼각형을 푸는 건데 변의 길이 다 주고 각도 찾으라 했을 때 내가 운 좋게 A라는 각도를 찾았으면 이거 몇 도인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똑같은 걸로 만약에 코사인 B를 찾아봐요. 그러면 2CA에 C제곱, A제곱, B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CA면 얘도 왠지 나올 것 같네. 8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 분 얼마야? 8분의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뭐라고? 얘도 아는 거네. 잠깐만. 1대 2대 루트 3이구나. 그렇지. 그러면 한 각이 세 각이 다 그 못 구하는 특수각이 아니고 그냥 못 구하는 거예요. 못 구하는 거죠. 몇 돈지는 못 구해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하나는 우리가 알아. 자주 나오는 삼각형 중에 어떤 녀석이 있냐면 각도 하나는 45도야. 또 하나는 60도야. 여기 45도고 여기 60도야. 그럼 남는 건 75도죠. 이건 우리가 알거든. 얘도 우리가 알거든. 근데 이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변의 길이 3개가 나와서 각도를 찾고 싶었는데 내가 재수없게 이걸 골랐어. 그럼 엥? 이렇게 된다고. 못 구해. 근데 다른 걸 구해보면 구해지는 사람도 있어. 그럼 요거 2개 구해서 남는 게 75도네. 그냥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각도 A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코사인 A 하고 풀면 되는데 삼각형을 풀어라 라고 했을 때 A를 잡았는데 이상한 거 나와. 포기하지 말라고. B도 찾고 C도 찾아서 찾아보시면 된다고요. 그냥 약간 운빨인 거지. 그죠?
아무튼 그렇다. 373번. 그래서 지금 딱 그 얘기하는 거죠. 373 보시면 하필이면 딱 그 삼각형이네요. 각도 B가 45도짜리고요. 각도 C가 30도짜리예요. 보면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각도 B에 해당하는 코사인을 찾으면 나와요. 각도 C에 해당하는 코사인을 찾으면 나와요. 그 밑에 풀이 써 있는 거 보세요. 각도 A, 코사인 A 보세요. 4분의 루트 2 빼기 루트 6이야. 몰라요, 이건. 이렇게 나오면 별표 친다고. 별표 아니고 코사인 B, 코사인 C 찾으시면 돼요. 루트 2분의 1이랑 2분의 루트 3 우리가 아는 각도잖아. 그거 두 개 찾으면 A도 찾을 수 있잖아. 그죠? 그 얘기를 미리 해버렸네요. 하시면 되고요. 373번도 보면 각도 변의 길이 두 개, 373번에 2번 옆에 거. 걔도 보면 변의 길이 두 개랑 끼인 각 나와 있는데 그럼 그거 가지고 일단 코사인 법칙 먼저 쓸 수 있겠죠. 변의 길이 두 개 끼인 각이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이 C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 찾으시면 되고 세 변 다 찾았으니까 나머지 코사인 법칙으로 한번 구해보시면 되고요. 한번 해보세요. 375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봐요. 사인 A와 사인 B와 사인 C의 비율이 나왔어. 그러고 물어본 게 각도 A가 몇 도인지를 물어봤거든요. 각도를 물어봤다는 건 변의 길이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변의 길이가 직접 나오진 않았지. 하지만 변의 길이의 B가 나왔죠.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를 13이랑 7이랑 8이라고 생각하고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죠. 아니, 세 변의 길이가 13, 7, 8이나 130, 70, 80이나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닮아 있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 변의 길이의 B. 요거 사인 법칙에서 우리 배운 거고 각도 A 찾으세요. 코사인 법칙 가지고 구해보시면 되고요. 377번도 마찬가지겠다. 그죠? 변의 길이 3개 나왔고 제일 큰 각 찾으래요. 3, 5, 7을 A, B, C라고 보면 어느 각도가 제일 큰 각도예요? C. 당연히 C가 제일 큰 각도야. 변의 길이가 제일 긴 게 각도도 제일 큰 걸 거잖아요. 그죠? 당연하겠죠? 옆으로 가서요. 379번.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여라. 어떤 삼각형인지를 구하여라 인데 삼각형의 이름 중에 여러분 아는 거 뭐 있나요? 직각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 그건 이름이라기보다 약간 종류인 거지. 아무튼 이등변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런 애들 전부 다 뭐랑 관련 있는 거냐면 변의 길이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여라 라는 건 변의 길이 한번 구해봐라 그런 이야기야. 호정아, 저 좀 꺼줄래요? 땡큐. 변의 길이 한번 구해봐라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 써있기는 막 사인, 코사인 떡져 있지만 이거 다 뭐로 바꿔라?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꿔봐라 그런 이야기라고.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꿔봐라. 그러니까 1번 보시면 엄청 복잡하게 생겼죠? 코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B 빼기 코사인 제곱 C가 1이래요. 이걸 쳐다보고 변의 길이를 바꾸라고? 그럼 우리 코사인 A가 뭔지 알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제곱해? 오씨. 이걸 제곱하라고? 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냥 코사인 A가 나오면 저걸 써야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코사인 제곱 A는 이렇게 바꿔야죠. 왜? 사인 A는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원래 사인 법칙 뭐였어요?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 모두 다 2R이다 그랬다고. 그지? 그러니까 사인 A는 뭘로 바뀌어요? 2R분의 A. 요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얘네 둘이 자리 바꿔서. 그러니까 얘를 그냥 코사인이니까 저거 집어넣어가지고 완전 제곱해도 답은 나오겠지만 그렇게 푸는 것보다 사인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는 게 훨씬 식이 간단하니까 좋겠죠. 1 빼기 사인 제곱 B 1 더하기 사인 제곱 C 얘가 1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1은 다 사라지겠죠. 숫자 다 사라지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4R 제곱분의 A 제곱 4R 제곱분의 B 제곱 4R 제곱분의 C 제곱이 0이래요.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
각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되겠죠. 비타잖아요. 부모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꾸시면 되고 그럼 옆에 있는 2번은 보시면 2 코사인 A 사인 B가 사이즈랑 사인 C랑 같대요. 그럼 얘는 이거 2R분의 B 2R분의 C 이거는요. 사인으로 못 바꾸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저거 갖다 써야죠. 코사인 법칙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오케이? 넣어서 정리하시면 인수분해 잘 될 겁니다. 해보시면 돼요. 마지막 나온 건 활용 문제인데 뭐 앞에 있던 거를 그냥 국어로 풀어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냥 예쁜 그림 몇 개 그려놓은 것에 불과하고요. 지금 봐봐 381번도 삼각형 ABC 다 그려져 있죠. 마지막에 뭐 물어봤어? 응? 선분 AB의 길이 물어봤어. 뭐 쓰란 이야기야? 우리 배운 거 두 개밖에 없어.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 둘 중에 뭐다? 코사인 법칙이다. 변의 길이 두 개랑 끼인각 나왔잖아요. 그죠? 옆에 갈까요? 383번. 삼각형이 여러 개 그려져 있다. 그죠? 그래봤자 물어보고 있는 건 CD의 길이에요. 그럼 이 C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생각할 수 있냐? 이런 거 좀 보시면 될 텐데 CD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 ACD도 있고요. BCD도 있네요. 그죠? 둘 중에 어떤 녀석을 골라서 풀 거냐? 그건 이제 눈치 싸움이지. 이걸로 해보고 안 되면 저걸로 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보니까 뭐 각도들이 다 나와 있네. 지금 구할 수 있는 선분의 길이들 한번 보자고요. AC의 선분의 길이 구할 수 있나요? AC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지. 여기 직각이잖아요. 그리고 저 끝에 ABC 잘 따라와. 각도 ABC 30도죠. 그러니까 A가 90도인데 거기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이니까 AB의 길이를 알면 AC의 길이 구할 수 있죠. AD의 길이는 어때? AD 구할 수 있을까? 걔도 구할 수 있죠. 얘도 30도, 60도, 90도짜리인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D도 구할 수 있어요. BC는 어때? 아니 BC도 구하겠지. 지금 ABC라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다 얘기했는데 ABD도 직각삼각형이 다 얘기했는데 그지? 여기 나와 있는 선분 다 구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삼각형 ADC를 이용하든 BDC를 이용하든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죠. 그죠? 뭐 해설에서는 ACD라는 삼각형 가지고 풀었는데 여러분은 BCD라는 삼각형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어차피 쓰는 건 똑같으니까. 변의 길이 BC랑 BD 두 개 찾아가지고 사이에 끼인 각 30도다. 코사인 법칙 쓰시면 똑같이 CD의 길이 나올 겁니다. 시간 아주 짧게 드릴 거고요. 유제 몇 개 있으니까 그거 후딱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또 지금 벌써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막 두 종류씩 있었는데 그거를 그 공식이 속치가 안 되면 아예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 문제 푸는 게 조금 더딜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어차피 외워야 되는 식이고요. 그리고 아마 기말고사 시험 범위이긴 할 거예요. 지금 오늘 하는 내용이 보통 대부분 학교들이 중간고사는 상학함수 그래프가 들어갈랑 말랑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학함수의 반 정도. 그래서 그래프까지 하는 학교도 있고, 근데 여기 사인 법칙까지 가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기말고사 범위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외우긴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하시면 되고요. 그 뒤에 할 건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는 내용입니다. 얘도 간단하게 그냥 예각 삼각형으로만 설명할 건데 어차피 여기도 공식들의 향연인데 그 공식은 뭐 얘가 예각이냐 둔각이냐 직각이냐 상관없이 다 똑같이 쓰는 거니까 A, B, C 요 변의 길이가 여기 A, B, C고요. A에서 수선 떨어뜨릴 거예요. 높이니까 우리 H라고 합시다.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생겨보죠? 이렇게 생긴 거고 삼각형을 구하는 가장 기본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보통 넓이는 대문자 S를 많이 써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은 당연히 수선을 찾을 수 있으면 저 수선의 길이를 이용해서 이제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 h라는 녀석 우리 아까 코사인 법칙 유도할 때도 썼지만 오른쪽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 다시 살펴봐요. 그럼 b분의 h가 뭐랑 똑같았다고? b분의 h니까 sin c랑 같은 거였다 그랬거든요. 그죠? 요거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요 h를 뭐라고 할 수 있다? b sin c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h 자리에다가 b sin c를 집어넣어서 2분의 1 ab sin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a는 요변, b는 요변이고요. c라는 녀석은 요 사이에 끼어 있는 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변의 길이랑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나오면 저 공식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건 2분의 1 ab sin 세타. 그 세타는 각 a, b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뭐 알파벳을 꼭 a, b가 아니라 됐을까요? b, c라고 했으면 a에 해당하는 각 찾으시면 되고요. c, a라고 했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서로 알파벳끼리 자리 바꾸면 당연히 똑같은 거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 오늘 맨 처음 배운 게 뭐였냐면 사인 법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인 C라고 써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섞어보자는 거야. 사인 법칙 뭐였냐면 사인 A분의 A와 사인 B분의 B와 사인 C분의 C가 모두 다 2R이에요. 이게 사인 법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인 A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R분의 A다 이렇게 쓸 수 있었다고요. 얘랑 두 자리 바꿔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사인 C 자리에 누구 쓸 거다? 2R분의 C라는 걸 쓸 거다. 여기다가 2R분의 C를 쓰면 분모 누가 되냐면 4R 될 거고요. 분자는 A, B, C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막 되게 자주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외접원 반지름이 나오면 사인 법칙이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뭐랄까 더 먼저 일어나야 되는 반응이야. 이걸 보고 이거 넓이네가 아니고 사인 법칙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고요. 사인 법칙 가지고 집어넣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공식 만들어지는 거니까 특별히 꼭 외워야 할 정도로 중요한 녀석은 아니에요. 얘는 당연히 외우셔야 되지만 요거는 그냥 앞에서 배운 거랑 섞어서 나온 거다 그런 이야기고, 섞는 방법을 사인 C 자리에다가 2R분의 C를 넣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살짝 변형하면 A를 2R 사인 A다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사인 A를 이쪽으로 올려서 2R 사인 A로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2R 사인 A, 여기다 2R 사인 B 그런 걸 집어넣으면 2R 사인 A, 2R 사인 B 숫자로 따지면 이제 2만 남을 거고 R 제곱에 사인 A, 사인 B, 사인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건데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야.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사인 어쩌고 저쩌고에 외접원 나왔으니까 그냥 뭐 사인 법칙 가지고 만든 거구나. 그냥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유도하는 과정도 결국 출발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거랑 사인 법칙 섞어서 그냥 유도한 거니까 삼각형 넓이를 나타낼 때 외접원으로 나타내든지 뭐 사인 값으로도 나타낼 수 있구나. 알고만 있으시면 되고 필요하면 유도해서 그냥 찾으시면 돼요. 한두 줄이면 충분히 유도할 수 있으니까. 외접원 반지름 가지고 넓이 구하는 이야기 했으니까 내접원의 반지름 가지고 넓이 구하는 건 뭐죠? 내접원. 이거 중학교 때 하는 걸걸? 세변 더하기 세변 곱하기 세변의 합 곱하기 반지름 길이는 요거가 내접원이죠. 내접원 입장에서 보면 요 변이 이제 접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접점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이으면 요거 이제 다 수직이 되긴 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 노란색 선을 따라서 자르는 거지. 이렇게 가위질을 한다고요, 삼각형을. 그래서 이게 이렇게 펼치는 거지. 이렇게 펼쳐보면 요거 다 접선이었기 때문에 수직이거든요. 이렇게 펼쳐보면 전부 다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 3개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 삼각형의 높이가 다 뭐냐면 내접원의 반지름. 우리 보통 내접원의 반지름은 소문자로 나타내요. 그리고 첫 번째 변은 뭐 변의 길이, 변의 길이, 변의 길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큰 삼각형을 노란색 가위질해서 펼치면 결국
밑변의 길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높이가 R인 삼각형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2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거 4저번의 반지름 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도 있다. 책에 어디 없나? 나중에 쓰세요. 나중에. 아무튼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 나중에 써. 나중에 다 하고 써. 외저번의 반지름 나왔길래 그냥 내저번의 반지름도 얘기한 거고요. 다른 책에는 대부분 많이 정리돼 있거든요. 풍산자는 딸랑 요거만 써 있는데 뭐 요거는 조금 이따 쓰시고 하나 더. 요거는 책에 보시면 한 걸음 더라는 곳에 써 있는데 헤론의 공식이라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 보세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이랑 높이 알면 바로 구할 수 있고요. 변 길이 2개랑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알아도 우리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얘는 변의 길이 3개에다가 4저번 반지름까지 알아야 구할 수 있는데 요 녀석은 그래서 실효성이 약간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우린 변의 길이 3개만 알아도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변의 길이 3개가 있어. 코사인 법칙 가지고 우린 뭘 구할 수 있냐면 이 셋 중에 아무거나 뭐 그래도 만만한 게 A니까 얘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실제 각도 A가 몇 도인지 구하는 건 완전 재수야. 재수, 운빨이라고. 하지만 코사인 A의 값은 구할 수 있잖아요. 코사인 법칙 쓰면 아무리 더러운 숫자라도 나오긴 할 거잖아. 그러니까 요 값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코사인 A를 구하면 이걸 가지고 사인 A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1이니까. 그지? 요거 구하면 요건 구할 수 있다고요. 뿔마 중에 뭔가요?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왜? A라는 각도는 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0에서 파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인의 값은 항상 양수라고요. 그러니까 코사인을 구하면 사인은 자동으로 구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럼 요 녀석을 구했다는 건 무슨 얘기야? 원래 내가 세변의 길이 다 알고 있었는데 사인 A 구했으면 PC랑 사인 A 섞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과정이 이러하다고. 그러니까 변의 길이 3개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약간 산수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얘처럼 변의 길이 3개에 4저번 반지름까지 해가지고 넓이 구하는 건 잘 안 나오고 오히려 넓이를 주고 4저번 반지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그럴 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써드린 거고 아무튼 변의 길이 3개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야.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거로 넓이 구하면 되는데 그 과정을 압축시켜서 정리해 놓은 게 헤론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소문자 S라는 걸 따로 정의를 했는데 얘 뭐냐면 변의 길이 다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 요걸 S라고 치환을 한다고 치면 그때 저 넓이는 루트 안에 S, S-A, S-B, S-C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를 책에서 설명 안 해주고 변의 길이 3개 주면서 넓이 구하세요. 이런 문제 내는 책도 있거든요. 걔는 사실은 이거를 의도하고 내는 거지. 변의 길이 3개 주고 넓이 구해봐. 그러면 이거 3개를 코사인 구해서 사인 구해서 넓이 구하라는 이야기구나. 인데 이렇게 구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고요. 뭐 한번 해봐. 왜 저런 거에는 몰라도 됩니다. 알고 싶으면 정석에 보시면 증명 있어요. 근데 말했잖아. 이 과정이에요. 칠판 한 바닥 정도 쓰면 되는데 해봤자 어차피 까먹을 거니까 패스. 이렇게 3변으로 이거 3변 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고. 소문자 S를 먼저 구해요. 이 숫자 더럽네. 8 할까요? 소문자 S를 먼저 구해요. 다 더하면 20이고요. 그 반띵하니까 10이에요. 그래서 넓이는 루트 안에 10이랑 요거 뺀 거, 요거 뺀 거, 요거 뺀 거. 그래서 10 루트 3 이렇게 구해진다고요. 그죠? 공식을 알면 졸라 간단한데 모르면 이거를 코사인 구해야 돼, 사인도 구해야 돼, 그 다음 공식에 넣어야 돼. 이제 별표 치고 넘어가겠죠? 이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응용해서 뭐 하나 더 나오냐면 그 사각형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사각형도 사각형이 됐든 오각형이 됐든 육각형이 됐든 어쨌든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대각선들을 막 그으면 전부 다 삼각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들을 구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지? 그래서 구할 수 있는데 사각형도 마찬가지겠죠. 이름 없는 못생긴 녀석도 당연히 구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공식으로 좀 정리할 만한 걸로 책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이 평행한 게 평행사변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성질이 뭐냐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고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도 같고 또 대각선을 그으면 서로를 이등분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성질들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 예를 들어서 요 변의 길이를 A, 요 변의 길이를 B, 요 끼인 각을 세타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 뭐라고요? 변의 길이 두 개랑 끼인 각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겠죠. 이거잖아요. 이거 그냥 A, B의 사이에 끼어 있는 각도 있으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 자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야. 근데 평행사변형이면 밑에 거 위에 거 넓이 똑같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2배 할 거니까 넓이는 그냥 AB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 세타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면 어떡하나요?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근데 어차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됐든 어차피 값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은 변의 길이 두 개랑 끼인 각이 나오면 풀 수 있는데 평행사변형 아니라 이름이 없는 개떡같이 생긴 녀석도 잘라가지고 구할 건데 얘는 이제 그 변의 길이가 나오면 이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거 전혀 상관없잖아요. 요 각도랑 요 각도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변의 길이 가지고 구할 게 아니라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요. 여기서 이제 요 대각선 평행이동 시킬 거야. 꼭지점까지. 뭐 대충 이렇게 평행이동이라니까. 평행이동이면 대충 이렇게인가요? 밑으로도 평행이동 시킬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요쪽 대각선 요로 평행이동. 에이 또 이래. 이쪽으로도 평행이동.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사각형을 만들면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 돼요? 평행사변형이 돼요. 그죠? 얘네들이 평행하고 얘네들이 평행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되고 여기서 우리 요 대각선의 길이를 A, 요 대각선의 길이를 B, 대각선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세타라고 생각해 보면 요 변의 길이가 A니까 요쪽 변의 길이가 A 되겠죠. 뭐 얘도 당연히 A고 이 대각선의 길이가 B니까 얘도 B가 될 거고요. 여기가 세타니까 요 각의 크기도 세타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분홍색으로 생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고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AB 사인 세타일 텐데 실제로 내가 구하려고 했던 하얀색 사각형은 이 각각의 조각들을 보면 다 평행사변형인데 반띵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요 평행사변형에서도 반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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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띵.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요 하얀색 이상하게 생겨먹은 사각형의 넓이는 이제 2분의 1 AB 사인 세타 삼각형이랑 똑같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둘이 조금 달라요. 평행사변형은 변의 길이가 나오는 거고 이름 없는 요 녀석은 대각선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대각선. 이렇게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문제 몇 개만 시간 드릴 테니까 167쪽에요. 아마 여러분 내신할 때 쓰는 책에는 다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냥 손으로 한번 익히라는 의미로 167쪽에 그 위에 보시면 삼각형의 넓이라면서 끼인각 공식이라고 있죠. 그 밑에 요 정도는 좀 써둡시다. 요거. 다 쓰셨으면 문제로 가보죠. 391번. 산수는 여러분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 파악만 좀 하자고요. 391번 보시면 변의 길이 두 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이에 끼인 각이라고 120도 나와 있죠. 넓이 구하래. 변의 길이 두 개랑 끼인 각 나왔잖아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가지고 구하시면 되죠. 너무 끝나. 393번 변의 길이 3개 나왔네요. 7, 8, 9. 헤론 공식 이용해서 헤론 공식 이용해서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공식만 외우면 해결돼요.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395번 얘를 좀 볼까요? 답부터 보지 말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다, 그죠? 지금 여기가 60도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4, 여기 10, 여기 30도, 여기 6입니다. 저 사각형 넓이 구할 건데 대각선으로 잘라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 2개 더 해라 그런 이야기일 거잖아.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구해지죠. 변의 길이 4하고 10에 끼인각 60도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 가지고 밑에 건 바로 구해요. 그럼 이 위에 거는 변의 길이 하나 나와 있죠. 각도도 하나 나와 있죠. 그럼 구하려면 누굴 더 구해야 돼? 요 변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럼 이것도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죠. 그럼 요 변의 길이는 뭘로 구해요?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 가지고 구한다고요. 변의 길이 2개랑 끼인각 나왔으니까 요 길이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마이너스 2 요거 코사인 60도. 그죠? 그거 하면 요 길이의 제곱 나올 거라고요. 루트 씌우면 변의 길이가 될 거니까 그걸로 요 변의 길이 찾아서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한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죠? 앞에 있는 애들이랑 섞이면서 이제 나올 거고요. 공식을 외우지 못하면 이제 문제를 못 풀겠죠. 그죠? 그 밑에요. 397번. 요것도 엄청 자주 나오는 녀석이거든요. 보시면 AD의 길이 구하세요예요. A라는 각도 자체는 60도라고 나왔거든요. 요거 A, B, C, D. 이거 보면 원래 이제 처음에 드는 생각은 뭐여야 돼? 각도 둘이 같대. 이게 각의 이제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그러죠.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가 같아. 그럼 요 변의 길이 구해가지고 얘랑 얘도 3대 2로 구하자면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구하라고 한 게 B, D나 C, D가 아니라 A, D야. 사이 껴있는 거. 그래서 이제 요런 건 어떻게 푸느냐? 이거 자주 나오니까 그냥 풀이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이거 통째로 60도거든요. 그럼 2등분이니까 요거 30도고 요거 30도죠. 우리가 다 아는 특수각이라고. 그래서 큰 삼각형의 넓이가 요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넓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6, 4, 사인 60도죠. 이걸 왼쪽에 있는 삼각형, 지금 우리는 AD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x라고 두면 2분의 1, 6, x, 사인 30도 더하기 오른쪽 거 2분의 1, x, 4, 사인 30도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1차 방정식 푸시면 그냥 x가 바로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다르게 푸는 것보다 요 녀석 넓이 이용해서 풀라고 나온 문제니까 각의 이등분선이 눈에 아른아른 거리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푸시는 게 넓이 가지고 푸시는 게 더 좋겠다. 나올 수 있는 각도가 몇 개 없겠죠. 398번 그 바로 밑에 유제 보시면 똑같이 각의 이등분선인데 이제는 A가 120도야. 반디가면 60도씩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각도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밖에 안 나와요. 혹시 우리가 쓸 수 없는 각도가 나왔어. 예를 들면 각 A가 뭐 해야 되냐? 각 A가 뭐 30도야. 그걸 2등분했어. 15도는 우리가 모르는 값이잖아요. 그럼 이제 딴 생각해야지. 넓이가 아니라 뭐 진짜로 변의 길이 구하고 각의 이등분선 같은 걸 구해본다든지 그건 그때 가서 할 얘기지만 대부분은 60도 반띵해서 30도, 30도, 120도짜리 반띵한 거 혹은 90도짜리 반띵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올 거라고요. 그거는 이제 넓이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되겠다. 399번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래요. 변의 길이 2개 나왔고 사이에 끼인 각이 아니라 120도 나와 있지만 상관없지. A, B의 길이가 6이면 C, D의 길이도 6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2분의 1 AB 사인 세타 하시면 되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가 120도면 각 B는 60도야. 그죠? 그럼 사인 120도나 사인 60도는 어차피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시면 되고요. 401번 사각형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 나와 있고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나와 있죠. 요것도 2분의 1 AB 사인 세타.
아까 그렸던 그 그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림 왼쪽에 보시면 바로 증명 나와 있죠. 왼쪽 페이지에. 그거 보고 같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상학함수 이야기고요. 마지막 날인 상학함수 마지막 날인데 공식들이 엄청 많죠.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정리되어 있어요. 173쪽에 외우셔야 됩니다. 어차피 내일부터 또 딴 거 할 건데 라고 생각하고 땡땡 치지 마시고 외우세요. 한번 외울 때 제대로 외워 놓으시고 분명 까먹겠지. 까먹을 건데 그래도 한번 외웠다 까먹는 게 낫지 않겠니? 그죠? 그러려고 특강 듣는 거니까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당장 내일이 시험인 것처럼 달달 외우세요. 그리고 까먹으세요. 아시겠죠?